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엔비디아 테슬라 돈 벌려면 이때 사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에 힌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왔던 힌트들을 전부 다 체크해 보면서 언제 우리가 주식을 강력하게 매수를 들어가면 좋을지 구체적인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은요, 미국 시장의 주요 뉴스 브리핑, 주요 지표 발표, 업종 종목 흐름 등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전부 다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매주 3일씩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올라오신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실시간 뉴스가 필요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가 많아서 텔레그램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면 100포인트 무료로 여러분들께 실시간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리얼 주식 속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들 쭉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들어오시고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고정된 메시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증시의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을 만한 선물 지표도 여러분들께 링크 걸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저희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 하나씩 계좌 수익 1%씩 더 난다 생각하시면서 댓글 달아주실 때마다 댓글 하나씩 더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많은 힘을 내서 더욱더 좋은 정보들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시장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금요일 증시,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유는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인데요. 파월이 경제가 좋다고 말하면서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도 했었는데요. 시장은 경제 관세, 지정학적 이슈 등에 급등락하며 변동성이 극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경기 침체 분위기가 나온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죠. 관세 때문에 관세가 인상되자 자연스럽게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조심스럽게 시장이 지금 현재 8월 지금 3월 8일 날짜로 초반에도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2시 반 정도 이후에 2시부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이야기, 경기 침체 아직 안 왔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서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가 일부 해소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증시는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제롬 파월이 경제가 괜찮다고 언급한 후 S&P 500이 반등했고 나스닥 100은 수정 국면에서 벗어났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4.1%로 상승했으며 2월 비농업 고용은 15만 1000명이 증가하는 등 혼재가 된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뭘 밑에 있는 건 지표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이 영상에서 뒤에 설명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확인했죠. 파월 의장이 경제가 괜찮다고 확인해 줬다. 그래서 증시가 반등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되시죠? 그럼 정확하게 파월 의장이 어떻게 경제가 괜찮다라고 설명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세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정책 변화의 영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이민, 재정, 규제 정책의 변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계속 지켜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관세 조치의 영향은 불확실하다. 몇 퍼센트를 가할지 불확실하니까요. 불확실하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오히려 경기 둔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번에 가해지는 관세도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직은 괜찮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파월은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걱정은 되긴 하지만
노동시장이 아직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까워지는 등 물가지표죠. 가까워지는 등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걱정되는 건 많으나 아직은 고용지표, 물가지표 괜찮다. 그래서 아직 경기 침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만한 명분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증시는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죠? 자, 그런데 이번 반등은 그렇게 좋아할 만한 반등은 사실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정말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번에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상승의 호재성 뉴스가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악재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세 상승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근데 아직 금리 인하가 나오기에는 지표가 건전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이유를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후 몇몇 경기 지표 악화 분위기로 시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그로 인해서 증시는 공포 심리가 커지면서 과도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도한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단기소적으로 소멸이 된 거죠. 모두 소멸한 건 아니지만 이 과했던 지금 발언 이 심리들은 좀 소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는 계속 목적이 뭐죠?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2018년도, 19년도 과거 일기 때와 동일하게 금리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경제를 안 좋게 계속 지표를 안 좋게 해서 이 파월 의장이 말하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만한 상황을 계속해서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시장 경제에 혼란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트럼프 관세가 언제부터 가해지는지 그 가해지는 관세가 이제 곧 4월에서 5월 달부터 본격적인 적용이 시작이거든요. 4월, 5월에 적용되기 시작해서 이때 지표도 나올 겁니다. 5월, 6월 달에 아마 지표가 나올 건데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관세 조금씩 밀었던 것도 결국 4월부터는 부과된다고 이야기 많잖아요. 계속해서 이 관세 정책이 경제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그 위험하게 만들어진 게 언제 발표가 되는지 보통 한 달 지나서 발표가 됩니다. 언제 발표가 되는지 지금은 5월 달, 6월 달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증시의 최저점을 논한다라고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월 의장이 지금은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위기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발언을 하면 그 타이밍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파월 의장이 지금은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될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타임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16년 만에 1.5%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요. 뭐 기존에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뭐 복잡한 이야기는 전부 다 여러분들 제외하고요. 이렇게 일본의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정도만 알아두세요. 30년하고 10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방으로 쏘고 있는데요. 이게 쏘면 NK 트레이드 청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과거 8월 달처럼 2024년도 8월 달처럼 급락을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때는 이미 되게 급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라서 증시가 많이 흔들렸던 거지.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8월 달, 과거 이제 8월 달에 급락 나왔었죠, 그죠? 요때 당시죠. 이때 S&P 500 증시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때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나오는 NK 트레이드 청사는
이미 급한 물량은 다 청산이 됐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엔화 일본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서서히 청산되는 자금들입니다. 그런 서서히 청산되는 자금들이 현재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증시는 비교적 좀 덜 떨어지고 미국 증시가 과도하게 좀 흔들리는 것이 이것 때문이라고 현재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요 지표 발표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고용 지표를 좀 자세하게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밑에 보이시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파월의 발언은 이미 다 분석해 봤고요. 우리가 여기 보이시는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 지표에서 조금 불안한 시로가 좀 나왔어요. 현재 간단하게만 보셔도 예측치보다 비농업 고용 지수가 덜 나왔죠. 그죠? 시간당 임금은 그대로 예측치대로 나왔고 비농업 고용지수가 떨어졌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란 뭐죠? 농업을 제외한 고용지수입니다. 농업을 제외한 정말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좀 덜 받는 모든 직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 시장이 얼마나 일자리가 많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예상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저번 달보단 늘어났지만 예상보단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도 올랐습니다. 0.4%에서 머물던 실업률이 다시 0.1%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이번 한 번의 그 실업자가 많아지는 거죠.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건 이것만으로 뭐 큰 의미를 두긴 어려워요. 하지만 연속적으로 갑자기 더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장 경제 샤메 법칙이라고 해서 경기 침체의 신호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슈가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실업률도 매달 나오는 지표들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실업률은 매달 초 금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에 공개가 되니까 꼭 매달 공개되는 고용 지표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밖에 지금 실업률이 나왔고 예상 밖에 지금 현재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왔더라. 라는 거 신규 고용도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고 실업률도 높게 나왔다. 예상치보다 전체적으로 농업 그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은요 앞으로 직접 붙어 있는 캐나다라든가 멕시코의 관세가 가해지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실업할 가능성 그리고 이 노동시장에 이 신규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는 주의해 봐야 될 때가 됐다.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 발표되는 지표들이 더 최악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실업률이 올라오는 게 제일 무서워요. 최근에 조금씩 조정받는 분위기 속에서 다시 잠깐 올라온 거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이번에 한번 올라온 것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은 연속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파월 의장이 아마 이런 것들을 가장 주의해서 보다가 실업률이 과도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금리 인하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으니 아마 고용 지표를 잘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종목 흐름입니다. 요건 8일이죠. 8일이죠. 8일 정규 시장을 보시면요.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흔들렸었던 AI 관련된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종목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면 상승을 보이는 모습들이 나와 줬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다는 건데요. 다른 기업들 다 반등할 때 이 종목만 못 가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다 같이 반등하는 분위기고요. 실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거나 약간의 조정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추가적인 호재 뉴스가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지금 장중에 8% 올랐고 지금 시간으로 4% 정도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입니다. 브로드컴은 엔비디아를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많이 하면서 알려져 있었던 기업이에요. 브로드컴은 최근에 왜 뜨기 시작했냐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의 GPU 말고도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들고 싶은데 그럴 때 바로 이 브로드컴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반도체 자체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들게 됩니다. 반도체 설계를 잘하는 기업이에요. 그 이외에도 데이터 센터를 전부 다 하여 만들 수 있는 총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기업들이 많이 지금 이제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체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것이 실제 실적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로드컴은 1분기 실적은 AI 관련주 수익성 둔화 우려를 완화하며 시장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49억 1,600만 달러였고요. AI 관련 매출은 77% 급증한 4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매출이 늘어나는 걸 증명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바이클레이스, UBS 등 주요 주식을 평가하는 기관들이죠. 주요 기관들이 브로드컴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너무 잘 나고 있으니까. 분석가들은 브로드컴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전 여기에 하나의 가능성을 좀 더 더해 보면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막아버릴 거다라는 이제 이런 가능성이 현재 제기되고 있죠. 아직까지 확정난 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다시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진입해서 또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브로드컴이 굉장히 떠오르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브로드컴이 너무 잘 나가면 엔비디아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기간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브로드컴이 잘하는 게 있는 거고 엔비디아가 잘하는 게 있는 거라서 결국 시장의 파이를 떼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브로드컴이 좋을 때 엔비디아도 계속 같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 해당 이슈를 너무 악재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긍정적으로 흘러갔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야기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미국의 과도한 경기 침체 분위기가 해소되면서 증시가 반등을 했다. 그죠? 근데 이게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지 중장기적인 상승에 이어질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실제 경기 침체 2019년도 18년도 같이 경기 침체 분위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을 관세를 통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 이미 3월부터 일부 꽤 많이 시행됐고요. 지금 4월로 미뤘죠. 아마 4월 달, 5월 달이 핵심 지금 현재 관세가 부과가 될 거고요. 이런 관세들이 아마 5월, 6월부터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발표되는 물가 고용 지표에서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부터 파월 의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선언하면서 그 타이밍이 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괜찮다라고 말했던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실제 과거에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S&P 500 기준에서 보여드리면요. 2018년도, 19년도 차트를 보시면 이 미중 무역 전쟁이 2018년도 이때 가장 많았고요. 미중 전쟁.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증시가 폭락을 하자 이때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리고 있던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019년도 중순에 요때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하고 증시는 대세 상승했죠.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시점은 이미 금리 동결을 시켰고 지금 인하를 하다가 잠깐 멈췄죠.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 정책으로 유도하면 그 신호가 나올 것이고 이게 신호가 나왔을 때가 진짜 증시의 상승을 달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될 것 같다. 이것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 다 예상대로 되지 않고요. 우리가 다 생각한 대로 되진 않죠. 그 타이밍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키워드를 알아둔다면 적어도 기회가 왔을 때 손가락만 빨고 놓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정확한 타이밍을 최대한 잡아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최저점은 못 잡아도 저점 부분을 잡을 수 있는 영상과 관련된 정보들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되는 정보 시장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시고 대응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하시냐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